자, 네, 여러분도 지금 저 옆에 있는 이어폰을 끼면 소리가 같이 들리실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아주 잘 들려요. 예, 제가 파견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저도 그 국감 그 생중계를 좀 보니까 강혜경 씨 네. 뭐 이런저런 얘기하실 때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서 도움을 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네. 변호인을 하시면서 굉장히 뭐 여러 일을 지금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조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론조사가 이게 조작됐다. 여기에 네네네.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조작이라고 강혜경 씨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총 뭐 한 50 몇 번의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뭐 20 몇 번이 조작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여론조사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갖고 정확하게 네. 그 조사가 혹시 어떤 조사인지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는 81번. 총 81번을 81번. 예, 예. 네. 총 80, 그러니까 공식 81번. 비공식 합쳐가지고 81번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20 몇 번이 비공식, 그러니까 비공표죠. 비공표. 총 비공표 여론 81번 중에 26번은 비공개. 네, 비공개한다는 네.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면밀 조사라고 해서 네. 2월 말부터 3월 8일까지 이제 진행된 여론조사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강혜경 씨 말로는 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조작을 하지를 않았고 이제 비공표되는 여론조사에서 조작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네. 안심번호 뭐 우리 그때 경선도 그렇고 사실은 나머지 이 대선 좀 전에 그 여론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안심번호도 받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안심번호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한 이틀 정도 유효한데 뭐 네. 경선 때는 한 20번 정도 음. 그러니까 20일 정도 유효한 그런 안심번호를 받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안심번호를 받으면 실제 그 번호가 당원의 예를 들면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네. 그 번호가 그러니까 성별이 누구고 나이가 어디고 성향이 어떤지는 알 수 있잖아요. 20일 내내는. 네네. 그러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거를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그렇죠. 전화를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아니면은 또 홍보하기 위해서 또 그 반대되는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네네네.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쓴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네. 그 뭐 명태균 씨가 나는 보정을 요청한 거지 그것을 조작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3,000 샘플을 가지고 원래 하기로 했다면 일단은 5,000 샘플만 500 샘플만 먼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500 샘플을 해보니까 20대는 뭐 몇 프로 지지하고 30대 몇 프로 지지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그 중에서 20대 그러니까 홍준표하고 윤석열이 있으면 홍준표 건 내버려 두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20대 연령만 네. 곱하기 3을 해서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어서 20대에서는 홍준표보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을 경우에 20대를 아예 뻥튀기를 좀 해버리면 전체 여론조사 결과가 약간 윤석열 대통령 쪽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0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보면은 홍준표 20대만 놓고 보면은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이 뭐 50이고 뭐 그럴 수 있죠.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이 40이다. 그러면 윤석열 좋아하는 그 40에 대해서만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곱하기 3을 한다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500 샘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원래 3,000 샘플 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 숫자를 그렇게 해서 더 올려줘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완전 조작이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명태균 씨는 아니다. 뭐 강혜경 씨가 실수를 해서 내가 보정을 요청한 거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러면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실수했는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확인한 네. 것 중에 좀 놀랬던 거는 네. PNR에 맡겨가지고 여론조사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RDD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랜덤 번호로 하는 거. 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강혜경 씨가 혼자 다 했대요. 혼자요? 네, 혼자. 그거 할 근데 수가 있어요? 혼자 어떻게 1,000개, 2,000개, 3,000개 그 샘플을 혼자 다 해요. 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혼자 다 아, 했대요. 그만큼 네, 혼자 자동으로 다 연결해 놓고. 엉망으로 그러면 조사를. 엉망이 돼 버리는 거지, 사실은. 네네네. 자, 그러니까 저희 그게 지금 이제 예, 네네. 네, 그 말씀하세요. 예, 우리 신혜영 기자도 지금 질문할 게 좀 많이 아, 있으니까요. 한두 개만 아, 좀 받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아까 그 비공표 20몇 건 중에서 지금 모든 거에 다 그런 식의 조작이 아니, 이루어진 모든 거예요? 건 아니고, 이제 네. 몇 건이 그렇게 됐었나 몇 봐요. 건이. 아, 그럼 아까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당시에 뭐 윤석열 후보 혹은 뭐 캠프 측에서 뭐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명태균 씨가 알아서 이런 식의 일을 벌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건데, 네. 명태균 씨가 예컨대 처음에 한두 건은 혼자, 그러니까 2021년도 초창기 같은 경우 혼자 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걸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접근을 해서 가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보니까, 아, 여기가 조금 취약한데, 요것만 올리면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거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거 그럴 수 있겠네, 괜찮네, 이제 그럴듯하다고 느끼면 그러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러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뭐 몇 개 거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잖아, 돈도 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제 일단 안면을 튼 다음에 다시 또 그런 거를 몇 개를 해갖고 가서 진짜 올라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더니 올라가더라. 어떤 식으로 했더니 당신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더라.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대통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와, 이거 진짜 뭔가 되네. 이 사람 말이 맞네. 이제 이렇게 신뢰를 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고 난 더 이상 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돼요. 네. 처음에 계약도 안 했고 요청도 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81번까지 할 때 그동안에도 81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전혀 이쪽에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미쳤다고 명태균 씨가 혼자서 계속해서 그냥 81번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해바라기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게다가 명태균 씨가 주장한 게 계속해서 뭔가 갖다 주면 되게 흡족해했다. 예. 그 다음에 가져가 매일매일 보고하러 다녔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미루어 보기 짐작하게 되면 명태균 씨가 가져간 이 여론조사가 되게 많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대통령 부부가 원해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고 네. 실제 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방향을 짜는 것이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 혹시 그 강혜경 씨가 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거를 직접 듣기도 했다고 하나요? 강혜경 씨 말로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하는 거는 자기는 들은 거는 기억이 잘 모르겠다. 아, 다만 명태균 씨가 여러 번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통화하는 내용의 대화를 많이 들려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이제 명태균 씨가 하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 씨가 네. 혼자 그렇게 하는 말 말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 통화한 그 녹취를 강혜경 씨한테도 들려줬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대화가 영적인 대화였는지는 몰라. 네. 재녹취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박진영 예, 부원장입니다. 그거는 없다 그러고요. 네. 네. 그다음에 그 명태균 씨 스스로가 말하는 거는 우리 집사람 우리 식구들하고도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 통화도 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다음에 특히 그 명태균 씨 부인이 얘기하기로는 우리 애들하고 영상 통화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막내 애들 딸 핸드폰도 봐야 되나? 그 서정욱 변호사의 의혹 제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지금 강혜경 씨가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공개한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같이 궤를 하면서 뭔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뭐 약간 룻을 이런 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혹시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도 좀 있거든요. 우리 서정욱 발입니다. 원래 같이 일단-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 일단 네. 그 강혜경 씨는요 국민의힘 책임당원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요. 예. 2년째 국민의힘 책임당원이고요. 아 그래요? 예, 김건희 씨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원래. 아. 그리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뭐 음해하려고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제 네. 터지게 된 계기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김영선 그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될 때 그 선거 자금을 빌려달라고 네. 그러니까 먼저 빌려달라고 이 강혜경 씨에게 요청을 해요. 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네가 이런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다 일을 해달라고 명태균 씨가 이제 일을 시켜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81번 막 여론조사하고 하면은 비용이 P&R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면 아. 실제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P&R한테 계속 독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돈을 달라고 명태균 씨한테 하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 안 주고 김영선이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일을 해야 되니까 강혜경 씨가 자기 이름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서 이제 일단 이것만 좀 끝내달라 해가지고 일을 해요. 근데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누적해서 채무가 생기잖아요. 아.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갚게 되느냐 하면 예. 명태균 씨가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나 뭐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돈도 가서 달라 그러면 된다. 네네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을 받아갖고 와서 그거를 넣어요. 아유. 그럼 그게 이제 공천 뭐 대가로 한다고 이제 이 분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그 돈은 그러면 미래한국연구소가 원래 P&R에다가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미래한국연구소로 일단 들어와. 그래야지 이게 회계 처리가 되잖아요. 아유, 그래서 복잡하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네. 채무를 저쪽에다 갚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또 그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돈으로도 모자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게다가 공천 대가로 돈을 줬던 사람들이 공천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돈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하겠어요? 거고. 그럼 그 돈을 또 돌려줘야 되는데 누구 돈을 줘?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주었던 사람은 그 돈을 또 이제 마련하는 방법은 김영선이 선거에서 보궐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그 선거 보전 비용 나온 거에서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누적되면서 채무 관계도 복잡해졌고 또 그렇죠. 그러면서 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김영선이가 이제 너가 혼자 다 뒤집어 쓰라 했다가 결국은 이번에 공천이 2024년도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돈 관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에게 사기 횡령으로 너가 잘못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덮어 씌우는 고소고발을 해요. 아, 너가 독박 쓰고 들어가라.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거기에 사람은 이제 분노해서 이제 이렇게 완전 털어놓게 된 열받은 것이죠?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 네. 명태균 씨랑 관련된 정치인 27명 이른바 명태균 네. 리스트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그 명태균 뭐 미래한국연구소랑 뭐 어떤 여론조사를 관련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뭐 연관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란 거예요? 어떤 뭐예요? 취지로 이 명단이 공개가 된 거예요? 거기는 내가 보니까 이 명단을 보니까 예. 그 예를 들면은 뭐 여영국이라든가 뭐 김두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그 사람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부정이나 조작이나 이런 데 개입된 게 아니라 여론조사한 대상자의 이름으로 이제 이게 올라간 것 같고 뭐 오세훈이라든가 아니면은 김진태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명태균 씨하고 직접적으로 전략도 짜고 뭐 이제 이런 데 관여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군요. 그러니까 이 27명의 명단을 우리가 보냈는데 네. 그 중에 일부의 명단은 실제 그런 부정적이고 좀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의 대상으로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많긴 많네요. 많은데 이거보다 더 많대요.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해당 거론된 사람들은 거론된 사람 중에 이현주 의원이 저한테 항의 전화를 했어요. 누가요? 이현주 의원이. 아, 예. 왜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에 대해서 여기 이름이 나와 있고 왜 내가 마치 공천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냐.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은 명확히 나는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의뢰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거고 자기는 그냥 갑자기 자기 상대방이 그때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였는데 둘이 같이 선상에 놓고서 여론조사가 돌아지다가 네. 본인하고 원래 똑같은데 갑자기 박형준 거가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쓰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피해자나 그런 식의 이름만 올라갔거나 이런 사람들도 몇 명 있죠 이 안에.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조금 더 궁금한 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네. 여기 뭐 보내야 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자, 이렇게 강혜경 씨의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를 또 연결해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 27명 조금 전에 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저한테도 곧 전화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요것도 하겠습니다. 나경원